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이제 열어서 최종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에 누가 포함되는지, 특히 정치인들, 정치계 사람들 얼굴이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적어도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이런 식으로 정권의 첫 특별 사면을 하는 그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후안무치라는 말로도 모자랄 만큼 일단 자기 쪽 편이다, 자기 진영 사람이다. 그러면 눈 딱 감고 그냥 풀어주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어, 정권이 어떤 그 일말의 도덕심이라든지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회의를 열었다고 이미 말씀드릴 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하나 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윤미향 윤미향 전 국회의원 그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이제 사면이 건의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단 법무부의 사면심사위는 통과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회의가 이제 최종적으로 의결 과정에서 일부를 속아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과거의 예로 봤을 때 법무부 사면심사위라는 것이 그냥 대통령실하고 전혀 조율 과정 없이 자기네들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용산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면심사할 때부터 이미 용산 대통령실과 긴밀한 조율 과정에서 그쪽에서 일부 명단을 넘겨받기도 해서 그 사람을 사면해도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거치고 이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죄의 혐의 내용, 도대체 어떤 죄를 지은 것이냐, 정치범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파렴치범이냐, 뇌물을 받은 것이냐 등등을 따지지 않습니까? 전체 형량 중에 얼마를 교도소에서 살아냈느냐, 이것도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도소에 있을 때 수용 태도는 어땠는지 뭐 그것도 본다고는 하는데 다 형식적인 거고요. 일단은 아무튼 용산 대통령실의 지침을 받고 뭐 좋은 말로 조율 과정을 거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이제 통과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윤미향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다는 걸 보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윤미향 이 사람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 후원금을 횡령했다를 포함해서 8개 혐의로 기소가 됐고 작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윤미향은 지금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 정의기억연대 정의연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서 2020년 지금부터 5년 전 그해 봄에 있었던 총선에서 더불어 시민당 민주당이 위성정당이죠. 거기에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5월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에 대해서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 이러면서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아주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었죠.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윤미향 당시 이제 의원이 사과합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는데 그러나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의정 활동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9월, 2020년 9월, 지금부터 5년 전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우리 법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형이 확정될 때까지 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4년 2개월. 그래서 작년 5월에 윤미향은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다 마쳤고,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6개월이 지나서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때도 윤미향 전 의원 2심 판결을 문제없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 정의기억연대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 나는 무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번에 사면 심사를 통과한 사람, 제일 논란이 크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죠. 뭐 수면이 되느니 마느니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사면 심사위는 통과가 됐고 8월 12일 다음 주 화요일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아무튼 조국 이 사람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작년 12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 징역 2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역 중입니다. 전체 형기의 약 32%를 채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면 복권해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주도한 수사에 희생됐다는 그런 여론을 고려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국뿐만이 아니라 뭐 비슷한 혐의로 연루가 돼 있는 그 와이프 정경심 씨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경심 씨도 사면 복권 대상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그리고 조국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있는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 복권 대상에 들었습니다. 또 사면 심사위원회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 진영에서는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복권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2018년에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사건으로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교육감직을 상실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그 광복 특별 사면복권 대상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이화영 씨는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똑같은 혐의로 지금 징역 7년 8개월 형을 살고 있는데, 이화영을 사면 복권을 시켜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자신에게 대해서도 셀프 사면 복권을 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논란이 아마 그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화영을 사면 복권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화영은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플러스 개인적으로 쌍방울에서 뭐 돈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뇌물 혐의도 거기에 겹쳐 있기 때문에 뇌물 혐의가 있는 사람은 사면 복권을 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는 윤석열 정부 때 불법 파업 등으로 기소된 노조 관계자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건설노조, 그리고 뭐 화물연대 이쪽 간부들 다 사면 복권이 된다.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도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